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어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의 투자가 연일 유치되면서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에서 연평균 29.5%씩 성장해서 2026년에는 6,3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바이오테크 위주의 투자가 많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투자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원격 의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관련 스타트업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R&D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신약 개발 플랫폼 제공, 치료제 개발을 위한 AI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는데요. 또한 영양이나 수면, 건강 유지 및 관리 등 피트니스 투자도 높았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지난해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비중이 늘어난 모습인데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전체 중 21.3%로 전년도 19.2%보다 증가했습니다. 영국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비중이 2019년 6.7%에서 지난해 9.2%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가장 높은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은 2018년 7%, 2019년 8.3%를 기록했고, 이어 지난해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비중은 전체 산업 중 22.0%를 차지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 금액이 몰리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세부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원격 의료 도입이 극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감염병 사태 이후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가장 큰 원격 의료 제공업체인 텔라독은 미국 전역에서 재택근무가 시행된 다음 주에 서비스가 주당 5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정부도 원격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제한을 완화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타임 및 스카이프를 포함한 기존 채팅 및 비디오 앱을 통해 가상의사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락다운 동안 지속적인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가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엔 수년째 성장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그 도입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장이 가속화된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검사 추적 시스템은 건강 모니터링 기술 채택 가속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건강과 웰빙 분야에서 피트니스 트래커와 기타 자가 건강 특정 기술이 주로 활용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해 신속한 테스트와 추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진단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 모니터링 기술이 중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와 더불어 마케팅 요구와 관련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마케팅 요구 제한 완화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장치 개발자들은 자신의 장치를 병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관련 기업들의 원격 진단 시장 진출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라이프 시그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에 사용하기 위해 일회용 무선 바이오 센서 패치를 빠르게 추적한다고 했으며, 스프라이헬스는 착용자의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호흡을 추적하는 FDA 승인 루프 웨어러블을 사용하는 임상이 주도 모니터링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격리 및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사회의 신조어인데요. 이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이전 대비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할 텐데요. 실제로 정신건강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는 지난 분기 대비 2020년 1분기 40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서비스 이용과 제품 출시도 활발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와이자, 토크스페이스, 에이블2 같은 앱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특정 요구와 목표에 따라 사용자와 치료사를 연결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인 토크스페이스는 2020년 3월과 4월 사이에 사용자가 65% 증가했는데요.
더욱이 다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돌보면서 종식 이후에도 원격 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말 사회 경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명백히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속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과연 국내 헬스케어 투자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 같은 투자 및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오히려 정체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의료 시장에 대한 투자는 2019년 상반기 5,592억 원이었던 데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4,25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역대 최고 투자를 유치한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투자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한국 제도의 특수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는 원격 의료 업체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은 명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격 의료의 원천적 금지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의료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원격 의료 비중은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요. 맥킨지가 발표한 2020년 디지털 헬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원격 의료 기업 매출은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가 미국 전체 의료 수요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원격 의료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를 뒷받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물리적 그리고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적인 서비스가 아닌 하드웨어 제품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ICT와 만나 변화한 헬스케어 흐름은 코로나19라는 변곡점으로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헬스케어 시장도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로 변화할 때라고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헬스케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